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총선 끝나고 기운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 뭐 불안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실 텐데 도태우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아이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이번 총선이래네. 전대 네. 평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상심하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고 네.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위로 말씀 네. 드리고요. 네. 이렇게 특히나 진짜 한 길게는 8, 9년간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러시면서 네. 이번에 정말 이제 정말 정치 관심도 끊겼다 이렇게 상심하신 분들도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음.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 마음을. 그런데 그래도 우리 좀 다 놓칠 수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그런 부분 잘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이번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누적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네. 우리가 너무 눈앞의 것만 많이 봤어요. 단기적인 거. 네. 그러니까 눈앞에 단기적인 대표가 선거입니다. 네. 당내 그렇죠. 선거도 있고 뭐 지방 선거도 있고 총선도 이런 식의 네. 선거는 또 눈앞의 것은 중요하지요. 그걸 네. 떠나서 장기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너무 놓치고 눈앞에만 있다면 집중한다면 마치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이렇게 막 금을 긋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네. 그런 금 그을 때 목표 지점을 보고 우리가 쫙 달려가면은 중간에 조금 삐뚤빼뚤 하더라도 네. 큰 틀에서는 바로 가거든요. 네. 그런데 땅바닥을 쳐다보고 그 아, 앞에 바로 긋겠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 엉뚱한 데 가 있기 쉽사요. 맞아요. 어지럽고. 예. 그 차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 우리가 뭐 큰 흐름이 뭐냐 해도 되물으실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 없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분명히 있고요.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특히 모바일 투표 네. 아무런 종이 표식 하나 남지 않는 모바일 투표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서버에 대한 부분이나 전자적인 검증 부분이 엄밀하지 않으면 네. 정말 사람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이상한 트루먼 쇼 같은 세상이 되기 쉽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안 되려면 뭐 철저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계속 힘을 갖거나 강조되지 못하면서 또 이번도 치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굉장히 누적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데 계속 여러 번 좌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세상이.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면 바톤을 이어받을 수는 있어요. 네. 뭐 한 사람이 지치면은 개주하듯이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방향을 계속 추구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건 방향이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제도 개선 말고도 우리 그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소위 우리의 적과 싸워주는 사람은 동지다. 뭐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적의 적은 일시적인 동지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임시적인. 오히려 도와주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 역사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본심은 딴 데 있어. 나중에 오히려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도 먹어버리고 도와주는 척 군대가 왔다가 뭐 일단은 물리쳐주고는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를 먹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도움을 받는다는 건 이미 약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우리 일종의 우파나 보수 진영에 본류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왜 약해졌을까? 그럼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덜하고 조그만 수혈이나 외부 수혈이나 아니면은 뭐 좀 도와주니까 적을 같이 공격해 주니까 아 그 사람 박수 쳐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중권 씨, 김경률 씨 이런 사람이 소위 보수 우파 진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나아가서는 보수 우파 진영의 원래 정신을 가진 사람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거에 도움 안 된다, 선거에 해를 끼친다 이러면서 그거를 묵인하고 그 어떻게 그러면은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뻐꾸기 전법에 당한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은 요번 한 번이 아닐 거거든요. 요번에 더욱 위험해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이젠 정신 차려야 된다. 예, 그러네요. 뭐 우리가 진중권이라든가 김경률이라든가 함은경이라든가 문재인 조금 비판하고 이재명 조금 비판했다고 그게 좋아가지고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마치 뭐 우파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주단지 모시다가 이 꼴이 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유튜브도 막 섭섭한 점이 많아요. 우리는 가두리 어장에 가둬놓은 우파로 생각하고 천대시에 천대시. 그러니까 우리를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접은커녕 아주 우리를 박멸하려고 그래. 우파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극우다 무슨 도움이 안 되는 아주 꼴통들 뭐 이렇게들 몰아가니까 너무 섭섭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우리나라 체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네. 네, 정당한 응분에 대접을 안 해주는 것 자체도 지적돼야 되지만 네. 그 마음엔 사실은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섭섭해하는 거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그 마음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유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 공적으로 섭섭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우리 전통적이고 정통 보수 우파가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약해져서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형세가 좌파가 워낙 제도권을 많이 장악하고 이 반체제 세력이 워낙 지금 뿌리를 많이 내려 강성해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통 우파 보수 단독으로 그들을 상대하기가 사실은 조금 버거운 건 맞아요. 네, 버거워요. 그래서 연합을 일부 하더라도 그 연합엔 원칙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원칙을 잃어버리고 연합을 한다는 거는 옛날에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좌우 합작하면 안 된다. 그거는 나중에 다 뺏긴다. 다 먹혀버린다. 라고 우려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전통우파, 정통우파 보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그거는 뻔해요, 미래가.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결국 쫓아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싸움의 의미가, 연합해서 싸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유체제를 지키려고 연합해 봤던 건데 나중에 전통우파, 정통우파 다 쫓아내버리고 하면 결국은 좌파한테 먹히게 되거든요. 반격의 세력을 그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단독. 결국은 좌파에게 헛꿈 꾸다가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칙은 전통, 정통, 보수 우파를 존중해 주면서 중도 외연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권 존중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자꾸 구구시하고 그런 좌파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계속 그런 부분에 강조가 이루어져야 되죠. 절대 그런 맞지 않는 태도고 좌파에 놀아나는 거고 우리 반국가 세력, 우리나라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세력, 북한 두둔하는 세력 이런 세력에게 놀아나는 거죠. 근데 이제 국힘당이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되면서 그게 부정선거였든 진짜 선거였든 어떻든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서 보수 우파 본류가 희생당하고 국힘당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한동훈과 그의 측근들이 정체성이 이상한데 그걸 확인했는데 또 압도적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힘당을 우리가 계속 응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힘당은 이제 버려야 되느냐 기로에 섰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요번 그 우리 전대를 조금 상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네네. 조금 이준석 때랑 다른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사실 그 나경원 그 전 대표 전 후보는 전 원내대표는 그때도 싸웠고 요번도 싸웠지만 예.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파적인 스탠스에서 싸웠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요번에는 나경원 그 후보만이 아니고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대표 나왔던 나머지 세 분이 모두 우파 가치를 이 그 전대 과정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도 강조했고. 예. 그렇죠.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최고위원 중에도 몇 분 그랬고 예. 그런 양상은 달라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국힘 내에 아직 그것을 싸우고 저항할 이 흐름이 없어지지 않았고 어쩌면은 이번 전대를 통해서 그게 더 확인되고 그 의원들 상당수도 결코 호락호락 지금 한 대표 편으로 그렇게 전대 과정에 행동하지 않은 거로 알거든요. 예. 때. 그런 것들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태도 마찬가지고 단호히 그런 부분 박명채택 그 한 대표와 달리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저항력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면은 그 저항력이 지금 오히려 당원 투표로는 좀 덜 보여주었는데 그거는 당원분들이 그 제가 아까 전에 뭐 제도적인 미비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눈앞의 선거 또 다음 대통령 선거 벌써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우리의 큰 방향 원칙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이제 함께 좀 잘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좀 그렇다고 제가 국힘 외의 우파 정당들의 가치를 뭐 이렇게 뭐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자극이 또 큰 정당인 국힘을 또 이렇게 타락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기타 그 우파 정당들의 그 역할이나 가치가 다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큰 항공모함격에 해당되는 국힘을 쉽게 버려버리면은 적들이 좋아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새는 헌법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바다로 치면 큰 항공모함쯤에 해당되는 게 국힘 제도권 정당인데 이거를 적들이 봤을 때 도정관이나 지휘부를 바꿔버리면은 쉽게 뺏어버리잖아요. 네. 전체를 자기들 사람으로 안 채워도 되거든요. 지휘부나 조정관을 뺏어버리면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적들의 전략은 늘 그렇게 해왔는데 잠시 지휘부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 이 큰 항공모함을 바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자 진지로 찾아야겠다. 예. 아니 그 당심이 63%나 한동훈을 찍은 당심 이거 진짜라고 봅니까? 좀 이상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도적 미비가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사후 검증조차 지금 하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예. 정당하고 떳떳한 거라면 엄밀한 사후 검증을 스스로 자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뭐 물리적인 종이 한 장 남지 않는 제도기 때문에
뭐 샘플링 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본다든지. 네. 회계감사도 다 일반화되어 있는 마당에 왜 그런 주장을 하면 이상한 주장처럼 취급되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어렵네요. 근데 하여튼 뭐 귀한 얘기를 줬네요. 도태우 변호사가. 예. 아, 저 물줄기가 참 도도히 흘러가듯이 자유 우파의 애국 진영의 물줄기는 도도히 또 가닥을 잡아주겠죠. 네, 우리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우리가. 반드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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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반드시 자유체제 승리입니다. 네, 그럼요. 네, 도태우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도 이제 디테일한 거 얘기했지만 모바일 투표 위험성이 이번에도 또 노출된 거다. 이게 누적된 문제가 보수 정당에 또 터진 건데 샘플링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샘플링을 해서라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맨날 이렇게 당하는 거죠. 좌파의 뻐꾸기에 당했다는 거네요. 근데 좌파의 뻐꾸기에 당했어도 그 뻐꾸기 세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 뻐꾸기 그 어떤 집은 당했어도 그럼 이제 고쳐 나가야죠 우리가. 뻐꾸기를 그렇다고 박멸은 못하고 집을 우리가 공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뻐꾸기가 탕난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가 무장을 해야죠. 이념적으로도 무장하고 가치, 철학적으로도 무장하고 동지들로도 무장하고 조직도 무장해야 되고요. 마치겠습니다.